자, 여러분, 지금부터 심리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대한민국의 학교가 다 개학이 미뤄졌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학생들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학교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벗어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해도 대개 그 지역 내에서만 질병이 돌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아주 먼 데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질병도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잉카 제국을 점령했을 때 잉카의 백성들 90%가 스페인 사람이 옮겨온 전염병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90%가 죽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코로나는 사망률이 다 다르죠. 대개 한 0.4%에서 0.5%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유럽은 1%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 1%가 넘는다는 거 가지고도 이 난리인데 잉카 제국은 90%의 그 인디어들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유럽도 패스트가 퍼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도 실록에 보면은 거의 그 매 왕들이 제위하고 있을 동안에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그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봄이 됐으니까 사람들은 꽃구경도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소풍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학교도 개학했죠? 봄 되면 대학 개학하잖아요. 그러면 신입생들은 신입생 환영회 돼야 되고 대학은 정말 낭만이 가득 찬 봄을 맞이해야 됩니다. 물론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3월 2일 개학이 되면 신입생들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설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간 그런 또 친구들은 새로운 학년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또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듯 3월의 한국은 굉장히 활기찬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이 되면 따뜻한 그 봄날이 되면서 온 천하에 봄꽃이 만발하게 되고 각 지역마다 꽃축제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봄은 그렇게 못하죠. 네. 지금 정부에서는 전염병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고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알지요? 아프리카는 집에만 있으라고 그랬는데 나왔다고 해서 총으로 쏴 죽였답니다. 인도 봤어요. 인도 보니까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한다고 붙잡아가지고 뭘 시켰어요? 미안합니다. 기침이 나서.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쪼그려뜨기도 시키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 난리죠. 난리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워낙 그 질병 통제를 잘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완전히 봉쇄를 시키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산책도 하고 뭐 간단한 일들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일요일 그리고 어제 또 토요일 뭐 이런 때 보니까 꽃구경하러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 혼자 살지 않아요. 타인들을 만납니다. 타인들을 만나게 되면 타인들이 내게 주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촉각을 세우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은 타인과 만나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면 타인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 또 나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심리학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심리학, 마음 공부죠.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우리 마음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죠. 타인들의 마음도 많이 궁금해해요. 마음이란 뭘까? 마음이란 글쎄요.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난 도대체 네 속을 모르겠어. 네 속을 모르겠어. 상대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죠? 또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응?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넌 도대체 생각이 있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야? 야, 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 그게 응? 네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짓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 마음 혹은 타인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알려고 해요. 그리고 심리학은 그런 마음에 대한 궁금증, 그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마음이란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이나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의 형상이나 흔적이 유기체인 내부에 재현된 것을 의식하거나 생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 자극 있죠. 기억의 형상, 흔적,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죠. 유기체의 내부에 재현된 이라고 했어요. 유기체,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집에 강아지 키우죠. 강아지 보세요.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그 주위에 와서 코를 대고 킁킁대며 냄새를 맡습니다. 판단하는 거죠. 끊임없이. 강아지들도 자극이라든가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극,
여기에 항상 흔적,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뭐 같아요? 영문자 O, C, H, N. 이건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더 얘기해 볼까요? O가 65%, C가 18.5%, H 9.5%, N 3.2%.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알았을 것 같아요. O, 산소. 아, 산소인 것 같다. C, 탄소. H, 수소. N, 질소. 그렇구나. 그러면 산소가 65%, 탄소가 18.5%, 수소가 9.5%, 질소가 3.2%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전체 구조에서 이런 비율로 지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65%의 산소와 18.5%의 탄소와 9.5%의 수소와 3.2%의 질소 그리고 나머지 한 20여 개의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죠? 마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마음을 이렇게, 즉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했던 학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성주의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루지만, 그죠? 심리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뤄요. 인간의 마음을 다루지만, 인간의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친구들한테. 야, 날 좀 믿어줘. 나 이거 진실이야. 나 지금, 이건 진짜라고. 난 거짓말 안 하고 있어. 이게 진짜야, 지금.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은 마음속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진 않아요. 심리학은 이 마음은 표출됩니다. 외부로. 그죠? 어떻게 표출될까요? 말로도 표출되고 행동으로도 표출돼요. 말과 행동? 우리는 또 표정이라고도 얘기하죠. 표정으로도 표출돼요. 말, 행동, 표정. 이건 다 어떤 특징이 있다? 표출된다는 겁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부로 드러난 것, 즉 마음이 뭔가 자기 마음의 심상을 표출하는 것, 우리가 액션이라고 얘기한다면 액션이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표정으로도 나오는 것. 이 액션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인간을 연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심리학은 언제쯤 나왔을까요? 얼마 안 돼요, 역사는. 그러면 심리학은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인간에 대해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출현을 300만 년 정도로 얘기합니다. 300만 년. 300만 년 혹은 350만 년. 아주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가 대개 구석기를 50만 년, 뭐 70만 년 얘기해요. 신석기를 대략 10,000년 정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신석기라든가 이럴 때 벽화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인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인간은 존재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심리학 표지 봤죠. 하늘의 별. 태양은 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집니다. 그죠? 반복돼요. 이런 것들은 또 우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라든가 우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대략 한 19세기까지 인간은 철학을 인간에 대한 탐구 학문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심리학은 이제 19세기 후반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0년 조금 넘었죠. 그죠? 조금 더 넘었습니다. 그러면 철학과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 방법에 있어 어떻게 다를까? 인간에 대한 탐구 방법입니다. 철학은 형이상학적 방법론으로 인간을 연구해요. 심리학은 과학적 방법론으로 인간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무슨 말이 있냐면 나와 외부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존재한다. 그죠? 나가 존재하지만 이 나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면 또 다른 나가 분리돼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저기 내가 있네. 내가 저런 존재구나. 그렇네. 라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은 이러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 방법을 사용했어요. 추론, 그죠? 사색,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 방법론은 안 그렇죠. 과학적 방법론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그죠? 과학적 방법론이란 뭘까요? 과학은 대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찾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법칙.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 반응을 규명을 해요. 반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규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특정한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조건만 같으면.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되풀이해도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자극에 들어가서 반응이 나오고 이 반응은 똑같은 조건으로 반복되면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 이게 법칙이잖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 마음속에서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과학적 방법 등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외부 환경,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행동. 그죠? 외부 환경은 영향을 주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행동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통제된 실험적 환경에서 인간의 행동 반응을 측정하고 이걸 추론하고 검증하여 해서 이론화시키고 법칙화하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방법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특정한 원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우리가 마음의 법칙을 알아내려고 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 공부를 함으로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자, 인간의 마음은 그죠? 복잡하죠. 또 타인과 잘 관계 맺기 위해서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는 일정한 법칙과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그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게 뭡니까? 성공지향적인 인간이라는 얘기죠. 누구나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잘 살기 바라요. 누구나 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이해해야 되고 타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각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심리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